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요새 좀 이제 분위기가 미국과 중국 사이,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록과 사찰을 전면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 외교 국면을 걷어치우겠다. 사실은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한테 감지가 되는 한편, 이 사회의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사회의 제도권, 그 상류층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각성이 밑에서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의 하나가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무도덕한 도덕을 해체하는 입장의 페미니즘, 거기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명예회복, 즉각석방 그리고 복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워마드가 지난 토요일 11월 24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서울역 쪽에. 이 워마드 그 사이트에 가면 문땡땡 모가지를 따고 박 대통령을 복권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실리고 그래요. 이 워마드는 그전에도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때의 태극기 집회에도 워마드가 참여를 했었고요. 부분적으로. 이 워마드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격한 페미예요. 너무 잘 아시지만 왜 해화동 집회요. 그게 워마드가 주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 홍대 미대에서 그 남성 누드 모델을 여자 모델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유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날 며칠 어디에서 찍은 그 몰카다. 이게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유출시킨 그 여자를 경찰이 검거를 하니까 워마드 측에서는 아니 이때까지 그 남자들에 의한 여성 몰카 찍어서 유출한 거는 왜 검거 실적이 별로 없는데 하필이면 여자가 찍어서 남자 거를 여자가 찍어가지고 유출한 거를 가지고 왜 꼭 집어가지고 여자를 차별하냐 이래가지고 그게 그 무시무시한 그 수만 명씩 나오는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해화동 집회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이거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여자를 찍는 남성 몰카범들은 상당히 지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서 찍었다. 그럼 누가 찍은지를 모르잖아요. 특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다음에 업로드하러 갈 때도 어디 PC방 같은 데서 사진 안 찍히게 모자 확 눌러쓰고 으슥한 데 가가지고 살짝 업로드하고 빠져나와 버리면 누가 찍었는지 누가 업로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 몰카범들은 신고 대비 검거율이 낮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홍대 미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간에 그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좁혀나가면 바로 검거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신경이 곤두서 있고 사나운 집단이라고요. 워마드가. 이 워마드는 이제 유식한 말로 트랜스 배제 급진 페미 성향이거든요. 이걸 터프라고 불러요. TRF.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집단의 성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김가 사교 성향을 갖고 있어요. 워마드가. 자유민주주의 지지, 그 다음에 북한 김가 사교 반대.
이건 명확한 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트랜스 배제 급진 페미 관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존 도덕을 해체하는 해체파라고 이게. 이 해체파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이거는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워마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배제 급진 페미인데 이게 어떤 흐름이냐? 여성이 우월한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지만 그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해라. 그 해화동 집회 같으면 그렇게 말이 돌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생명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만 참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랜스는 배제한다고요. 트랜스라는 건 여기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제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인데 트랜스 하기 전에는 이런 미소년 같은 성격이었고 그다음에 트랜스를 하고 나니까 이런 아주 글래머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여자로 이제 여성으로 트랜스한 거거든요. 이건 여성으로 안 쳐요. 이 터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한 사람, 이 사람들 볼 때 터프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감히 우월한 존재인 여성을 흉내내는 짝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알질 못해요. 아마 이거 거의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말로만 써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 터프 입장에서 보면 여자끼리 레즈는 오케이죠. 왜 그러냐면 여자끼리 레즈는 우월한 생명종과 우월한 생명종의 커플링이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커플로 보죠. 여자끼리의 레즈는. 또 이 트랜스 이 배제 급진 페미에서 보면 남자 게이도 별로 뭐 용서가 돼요. 왜 용서가 되냐? 어차피 하등동물이니까 하등동물끼리 니들끼리 어울려라 이거지. 여자 건드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래서 남자 게이도 비교적 잘 용서가 되는 편이에요.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 또 여성 양성애자, 그러니까 여자인데 이제 여자랑 자기도 하고 남자랑 자기도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그 왜 우리 우월한 여자로서 저기 하급인 남자랑 가끔씩 어울리냐 그래서 좀 말하자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남성 양성애면은 이건 아무 줏대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너희 남자끼리 어울리지 뭐하러 여성 찝쩍거리고 있어 가끔씩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급진적인 관점이에요. 터프가. 그래서 트랜스 배제 급진 페미. 이 워마드가 이런 성격이라고요.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페미인데 우리나라의 이 터프 기질들, 워마드 기질들은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반김과 사교주의는 확실히 그런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워마드적인 입장에서 워마드의 관점에서 탄핵 투옥 사태를 어떻게 요새 보고 있냐. 한마디로 남자들이 패거리 먹고 여성 대통령을 사기 탄핵해서 투옥시킨 남자들에 의한 여성 대통령 압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할 때 총대를 가장 예리하게 맸던 이제 그 누구죠? 그 동아일보의 김 여자분 그런 김논설위원은 말하자면은 워마드적 관점에서 보면 남자들이 패거리 먹고 부당하게 여성 대통령을 박살을 내는 데서 앞장선 여성 배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마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사태도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남성성의 케이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근성이 나빠가지고 아주 타락해서 저런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워마드 게시판에 보면 문재인을 달의 남자, 달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빗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햇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워마드 본래의 자유민주주의 성향, 워마드 본래의 반김가 사교 성향, 그리고 워마드 본래의 해체파, 그러니까 기존 도덕을 해체하는 그런 성향이 박근혜 대통령의 옹호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워마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워마드 얘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거기 굉장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극단적인 흐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백모가 왜 워마드를 언급하냐 이렇게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마드 게시판에 보면 이제 남자 죽이러 간다, 뭐 이런, 또 남자 죽였다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게시물, 실제적으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 살벌한 데인데 왜 그 백모가 저것까지 얘기하냐. 이게 이제 해체, 사회 해체라는 문제랑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 깡통 보수와 친북 좌파의 공생 구조였어요. 이게 이제 이런 사진들이 그걸 아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깡통 좌파의 줄을 쓰든지 친북 좌파의 줄을 쓰든지 아니면 깡통 보수의 줄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처신을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또는 자유민주 시민의 각성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 기회도 갖고 또 발언을 많이 하는 편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친북 좌파와도 적이고 깡통 보수와도 굉장히 그 적대적 긴장 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전부터 높았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립니다만 높았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설 자리가 안 나오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게 안 나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설 자리가 안 나오니까 책을 좀 썼고 또 사물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됐고, 세상을. 그리고 제가 필생 해야 될 일을 그러면 나 그래 제도권이랑 관계 안 해. 또 친북 좌파랑도 관계 안 하지. 당연히 거긴 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나는 자유민주 시민체의 형성, 시민의 각성,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한 15년, 20년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깡통 보수라고, 보수에다 깡통을 하냐면 뭐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뭐 참된 보수, 요새 뭐 보수 가지고 타령을 많이 하는데 그 타령하는 사람들 다 깡통 보수예요. 이 보수가 깡통인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우선 첫째는 그 현대 문명이 도덕을 해체하고 개인 중심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깡통 보수의 민낯은 뭐냐면 내심은 다 자기 이익이에요. 나의 출세, 나의 인맥,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 나의 권력, 나의 영향력, 내심은 딱 그건데 포장은 우국이고 도덕이고 시장경제고 반공이고 한미동맹이에요. 이거는 뭐 학계에 가건 언론계에 가건 정치계에 가건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우남 이승만 연구자는 할아버지죠. 이 양반은 우남의 그 로그북이라 그래가지고 우남이 영어로 오늘 뭐 했다를 적은 비망록이 있어요. 저는 짐작컨대
우남이 진짜 중요한 일은 거기에 안 적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남은 항상 그 일제 간첩이 자기의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자기의 그 자료를 훔쳐갈 수 있는 소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그북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사적이거나 혹은 아주 건조하게 사람 이름 잠깐씩 거론하는 그런 자기 했던 일 잠깐씩 거론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영어로 쓰여 있다고요. 이거를 그 분석 평가하는 그 영어 원본을 가질 수 있는 그 나이들은 우남 연구하는 학자가 그 원본을 혼자서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번역도 안 해. 공개도 안 해. 복사본도 안 풀어. 깔고 올라타서 몇 년을 궁뎅이 밑에 넣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이거 잘 연구하면 여기서 논문 좀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딱 차단하는 거죠. 그래놓고 세미나장마다 가면은 우국이고 바른생활 도덕이고 시장경제고 반공이고 한미동맹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사회의 이른바 보수 성향의 제도권 지도자들의 제가 경험을 하면 80% 이상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내심으로는 자기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이블로서 보수를 얘기하고 나라 걱정을 얘기하고 바른생활 도덕을 얘기하고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반공을 얘기하고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 없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 보이죠. 따라서 이런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어떤 그 차관급 출신의 통일군사 쪽에 그 양반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한 열 몇 살 위죠. 그때는 이제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원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무슨 바른생활, 바른사회 시민회인가 거기서 주도가 돼가지고 그 영화를 아마 그 연평해전 관련 영화였을 거예요. 그 연평해전을 같이 단쳐 관람하는 수가 있었는데 제가 제자리를 갔더니 이제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막 시작해서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한 5분. 누가 앉아 있는데 제자리에 가서 여기 제자리 아닙니까 했더니 쑥 이렇게 몸만 딱 앉아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저기 애들 저기 같이 앉느라고 손자 손녀랑 같이 앉느라고 여기 앉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딴 데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딴 데 다 찼어. 그래서 선생님 자리는 원래 어딥니까 하니까 그냥 굉장히 가짜않고 귀찮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그 구겨진 그 영화표 그 출력된 영화표 한 서너 장을 해서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시꺼먼데 어디 가서 그 자리를 찾냐고 제가 지금. 사실은 내가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나오려고 그랬어. 야 네가 보수야? 네가 보수야 임마? 이런 개싸가지가 보수야? 근데 그 양반 나이도 많고 나이 저보다 한 10살 좀 더 위니까 또 그 전에 다른 밥 먹는 자리에서 한 2번 부닥친 양반이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료 출신이고 평생을 대접받고 살든지 아니면은 남한테 줄 서서 직장 관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커리어 관리를. 그래서 그런 자기가 중시하는 그 정도 레벨의 사람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도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원로 교수가 굉장히 이쪽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평소에는 박성현 저 사람 참 그 생각도 깊고 뭐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거 이상의 그런 그 심오한 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커넥션에서 그
원로 교수들 사이의 커넥션에서 어떤 입장이 결정이 되면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일에 제가 해온 일에 관해서 입장이 결정이 되면 무지막지하게 밟고 들어와요. 제가 그걸 어디서 겪었냐.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그 백년 전쟁에 대항하는 그 생명의 길이라는 다큐를 반박 다큐를 만드는 적이 있는데 거기서 1955년 우남 이승만의 불교 정화, 즉 그대로 절에 있는 외색 대처성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일본이 회복됐을 때 좀 더 힘이 강해지면 저게 일본 문화가 한국을 잡아먹는 전초기지가 될 거다. 우남이 그런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깡패와 넝마주의 이런 사람들 머리에다가 개인을 박아가지고 머리 깎고 중옷이죠. 스님 옷을 입혀서 전국의 수천 개 사찰을 동시에 접수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1955년이에요. 그게 지금 저 잘 나가는 조계종이 저렇게 융성하게 된 기반입니다. 그전엔 조계종 아무것도 안 해요. 비구승이 전국에 100명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50년대에 그 스님 족보를 다루는 사람들 50년대 말에 90% 95%는 전직 깡패, 전직 넝마주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서 그래서 아무튼 우남 생각에는 어쨌거나 저를 살려두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간 불교가 다시 일었을 거다. 우남은 불교에 아주 정통한 분이에요. 그 화엄이나 이런데 대승사상에 아주 정통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남한테는 이게 정치적 자살이에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왜냐? 예를 들어서 해인산이 통도산이 이런 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다 그때 접수한 거예요. 그전엔 다 외색 대처승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던 자리예요. 그 앞에 그 넓은 그 사하촌, 그 절땅, 절돈, 절밭, 절살림 이걸 다 일가부치들이 친척들이 다 경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남의 불교 정화에 의해서 한문을 읽을 줄 아는 고전 지식인들 그게 외색 대처승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고전 지식인들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뺏기고 거지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를 들면 시장통에다가 절집, 전보는 점집을 열고 하루 종일 우남을 씹는 거죠. 전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치적 자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때 불교 정화에 찬성하는 편인데 안 그랬으면 저희가 일제에 말려 먹혔다. 일본이 이제 부흥하고 이제 활발해지면 50년대 말 60년대 초가 되면 다 그게 이제 일본 문화가 한국에 이제 뿌리를 박아오는 그 촉수 역할을 했을 거다. 따라서 그때 그렇게 불교 정화한 게 잘한 거다. 저는 그 정책 자체는 찬성을 해요. 근데 이게 우남에 굉장히 중요한 반대하더라도 찬성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이게. 그러면 우남에 관한 얘기할 때 그거 안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남을 연구한다는 그 원로 교수 또 그 양반들이랑 엮여 있는 굉장히 신망받는 교수라는 양반이 저한테 느닷없이 박성현이 당신이 준비하는 박주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우남 그 도큐물에서 불교계 빼라 이거요. 다 여기 원로 교수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저한테 돈 만들어준 분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제가 살갑게 인사하고 원로로서 대접해주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만약에 교수라면 내가 만약에 저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까? 이렇게 밟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른바 모순이, 이른바 우판이 이런 사람들 하나도 신용을 안 해요.
제가 보는 건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진정성이 있냐. 저는 그걸 봅니다. 우파 얘기하고 기업 얘기하고 시장경제 얘기하고 한미동맹 얘기하고 그건 그냥 접수만 하고 그건 당연한 소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랑 오래 같이 갈 수 있나 없나는 저 사람의 진정성, 저 사람의 심리 상태 이런 걸 봐요. 이게 보수의 근본 정신에 이 깡통 보수는 보수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보수의 근본 정신은 인간에 관한 도리, 인간에 관한 예의 이걸 아는 거예요. 야, 그건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인격살인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탄핵하고 그다음에는 감옥에 장기 투옥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권력투쟁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오하게 가자면 우리 각자가 선배 세대로부터 까마득한 선배 세대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올라가는 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가는 후배 세대까지 전부 엮여 있는 하나의 정신과 영혼의 바다의 멤버다라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영성적인 종교적인 그런 성찰이라고요.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안 해요. 깡통 보수 전혀 몰라요.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옛날에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전에 뭐 보수라는 용어, 진보 보수라는 구분법을 조선일보가 덜컥 받아들여서 띄운 다음에 나 보수요라고 맞박에다 이렇게 써붙인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전체주의가 뭔지 개인 존엄성이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참고로요. 제가 전체주의란 말을 일반화시키기 시작한 1910년 이전에 우리말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입에서 전체주의란 단어가 거의 안 쓰였어요. 또 제가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런 책을 쓰면서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그 의미를 얘기하기 전에 개인이란 단어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기본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정치 철학이나 정치 사상을 몰라요. 우리나라의 깡통 보수는. 우리 사회에. 근데 보수주의 정치 철학은 모든 정치 사상 중에 가장 심원하고 가장 심오한 건데 심오한 건데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보수라고 그럴 수 있냐고요. 근본적으로는 왜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이 왜 꼰대스럽다, 틀딱스럽다라는 소리를 듣냐면 이렇게 진정성 결여되어 있고 무식한 데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현대 문명이 도덕을 해체하고 개인을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 도덕이라는 건 원래 공동체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